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불필요한 것과 헤어지기입니다. 걱정거리의 90%를 없애는 46가지 마음정리법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지은이 마스노 슌묘, 옮기니 장은주,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편했습니다.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이며 세계가 존경하는 일본인 100 마스노 슌묘 스님의 최고 화제작입니다. 저자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주지 스님이자 정원 디자이너로 활동하십니다. 이 책은 별 특별할 거 없어 보여 그저 무심히 가볍게 집어들었다가 제 마음에 폭풍처럼 다가오는 책이었습니다. 담담한 어조로 얘기하지만 내용은 정말 한 10명의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나오는 그런 기분이 들어 마음이 후련해지고 차분해져 좋았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시다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 치유의 책입니다. 프롤로그.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양한 상담을 청해옵니다. 내용은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도 크게 본다면 대부분이 불안과 고민, 망설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에 곰곰이 귀를 기울이다 보면 실은 걱정거리의 대부분이 망상이나 착각,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실체가 없다고나 할까요? 유령인 줄 알았더니 말은 억세더라 라는 일본 속담이 있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그저 마른 억새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복잡해지거나 침울해지는 것도 실은 그와 같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지만 당시에는 그 일에 휘둘려 마음을 다치거나 해야 할 일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으니까요. 혹시 이런 경험은 없었나요? 왠지 불안하고 고민스러워 마음이 잔뜩 흐리고 무거웠는데 사소한 말이나 행동을 계기로 거짓말처럼 마음이 가벼워졌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많은 것들에 방해받고 있습니다. 타인의 기준, 시선, 상식, 유행 등등에 휩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나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그 길을 따라야 한다. 지금은 이런 시대니까 이렇게 살자.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다 보니 자신의 기준은 사라집니다. 어느새 누군가를 따라가기에 바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뒤처진 것 같아 불안하고 걱정거리만 늘어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닌 걱정거리의 90%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 소중한 것에는 그리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이제 미리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그렇게 쓸데없는 불안이나 고민을 안지 않도록 마음을 정돈해 가는 겁니다. 털어내기, 내려놓기, 잊기가 바로 그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머지않아 보다 편안하고 느긋하게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순간을 산다. 문자 그대로 한번 숨을 쉬는 그 순간순간을 열심히 성심껏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3세를 산다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3세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인간은 이 3세의 연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현재를 살아갈 때 과거는 이미 죽음 속으로 사라지고 그 현재도 과거가 되면서 뒤이은 미래가 다시 현재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억누를 길이 없고 미래를 숙고하느라 곤란해지곤 하지요. 물론 과거의 나로 인해 현재의 나가 있고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가 가는 길을 닦아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한 옛 기억 때문에 주저앉았던 경험 때문에 지금 머뭇거린다는 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인생이란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닐까요? 이미 걸어온 길은 다시 닦을 수 없습니다.
발자국을 지울 수도 내 마음에 맞게 뜻하는 대로 고치는 것도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지금 내딛어야 하는 그 자리에 제대로 한 발 내딛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내딛을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고민하는 것뿐입니다. 언제까지나 과거에 연연하는 모습은 현재의 삶에 자신이 없음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때 불안과 고민, 걱정거리가 파고들 틈이 생기지요. 현재의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만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속 깊이 새겨주세요. 하나를 버리면 한 가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집착은 마음을 흐리고 걱정거리를 늘리는 것들 중에서도 으뜸입니다. 뭔가를 소유하게 되면 집착도 따라옵니다. 때로는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원해서 불필요한 욕심이 생길 수도 있지요. 물건을 지키고 늘려야 하니 마음이 쓰이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걱정거리가 더해지는 것이지요. 물건에 대한 걱정거리를 줄이는 방법은 물건을 버리는 방법뿐입니다. 주위에 있는 물건을 한번 훑어보세요. 옷장이나 서랍에 넣어둔 채 몇 해 동안 한 번도 꺼내 입은 적 없는 옷이 있지 않나요? 한두 번 사용하고 그 후로 쭉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가방을 비롯한 이런저런 잡동사니가 있지 않나요? 이사했을 당시에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쾌적하게 살아가기에 충분했던 집이 자기도 모르는 새 물건으로 넘쳐나 쾌적함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면 기분마저 울적해집니다.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자신이 가진 힘을 아낌없이 발휘한다. 매우 훌륭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더라도 한 가지 꼭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도저히 안 되는 일은 역시 도저히 안 되며 전력을 다해 몸과 마음을 불사르며 몰두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일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만 보더라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를테면 심장의 고동을 스스로 멈출 수 있을까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을 예측하고 막을 수 있을까요? 그 밖에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과 맞닥뜨리기도 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상처받기도 합니다. 삶은 우리의 손에 좀처럼 닿지 않는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무리 건강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도 덜컥 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는 일이 있습니다. 건강에 충분히 신경 썼는데 병에 걸리다니 여전히 주의가 부족했구나 하고 안타까워한들 병에 걸렸다는 현실이 바뀔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발버둥을 치다가 끝내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담담히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픈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 둘씩 실천해 가는 게 마음에도 몸에도 훨씬 좋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것이 진정한 자신입니다. 누구라도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해보겠어가 아니라 어떻게든 되겠지에 마음을 향하게 하면 어떨까요? 반드시 해결해야겠다, 돌파하고야 말겠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자유롭게 두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상황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마주할 수 있지요. 어찌할 수 없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7주 1좌라는 선어가 있습니다.
7번 달렸으면 한 번은 앉으라는 의미입니다. 전력으로 달리는 인생도 그 나름대로 좋지만 멈추는 것 역시 절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중요한 일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자신을 재점검한다는 것, 그때까지의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것입니다. 특히 걸려 넘어졌거나 실패했을 때는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짐이나 실패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원인을 명확히 살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멈춰 서야 합니다. 넘어진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분명 있는 것이지요. 쉴 새 없이 달리면서 보지 못했거나 지나친 일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마음을 열어 이것은 대단히 좋은 경험이고 귀중한 교훈이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훗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물론 실패했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페이스를 고려하여 여기쯤인가 싶을 때면 멈춰도 좋습니다. 무리해서 가다 보면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지점을 자기도 모르게 넘어버리지요. 그 기준은 자신의 역량이 될 수도 있고 체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신적인 한계치가 될 수도 있겠지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과 마주치면 그것이 바로 불안과 걱정이 되고 맙니다. 애써 헤어진 것들과 다시 만나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정리할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평탄한 인생이란 있을 수 없고 어떤 인생이든 산이 있으면 골짜기도 있는 법이라고 누구나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깊은 골짜기에 빠지게 될 때면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일이든 인간관계든 건강이든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이 가라앉게 마련이지요. 반대로 산에 올라설 때는 자기 능력을 과신하거나 우쭐하여 다른 사람을 깔보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삶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거나 슬픈 일을 겪게 될 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전과 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성공 후에 많이 변해버렸다는 사람, 혹은 실패 후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회복하지 못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쁜 일이 일어난 후에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된 사람들을 볼 때면 마음 한편이 씁쓸하고 안타까운 감정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지요. 일단 골짜기에 빠지는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 현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고 예전의 수준으로 스스로를 끌어올리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거나 힘든 일과 맞닥뜨렸다면 시원하게 인정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침울해져도 괜찮습니다. 아, 억울하다. 분하다, 분해. 왜 나만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하나? 탄식과 원망을 뱉어내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감정들을 충분히 털어놓다 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든 지나고 나면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게 되겠지. 어떻게든 버텨보자 라는 긍정적인 다짐이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슬픈 생각과 헤어지고 그 속에서 미처 몰랐던 것을 새로이 발견할 여유를 갖게 되지요. 이와 관련하여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승이 황폐한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천장에는 구멍이 숭숭 나 있고 그 구멍으로 나뭇잎이 날아들 정도여서 추위를 견디려면 널빤지를 떼어내 태워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처량했던 수행승은 한숨을 푹 내쉬었고 이보다 더 최악일 수는 없다며 자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위를 올려다보니 구멍난 천장 틈새로 환한 달빛이 새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바닥만 바라볼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희미한 그 빛이 수행승을 포근히 감싸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수행승은 그때서야
아, 나는 지금 어쩌면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태껏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처량함이 사라지고 자신도 모르게 안정감이 찾아왔습니다. 황폐한 집에서 겨우 추위를 견디고 있다는 현실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 상황을 처량하다고 느끼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마음을 달리 먹은 것이지요. 신이 인간에게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을 내리는 법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상에서 혼자 버림받은 듯해도 온 사방의 운이 꽉꽉 막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도 스스로에게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주고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준다면 어떨까요? 마음을 바꾸는 계기, 지금을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다른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요? 평생을 백성과 함께하며 아이들에게 사랑받았던 일본의 승려 료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난을 만날 시기에는 재난을 만나는 게 좋다. 마음에는 분명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을 새겨두면 근심과 재난, 괴로움도 별거 아닌 게 될 것입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충분히 느끼라는 말도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나 크게 요동치던 것이 희석되게 마련입니다. 처음 느꼈던 감정이 희미해지면 자연스레 평정심을 찾게 되지요. 평온함을 위해 억지로 잊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흘려보내면 됩니다. 아침을 소중히 하자. 저는 이 제안을 소리 높여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전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려면 생활의 리듬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그날그날에 따라 다르면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 마음도 피로해지지요. 인간은 해이해지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이해질 수 있고 게으름을 피우려면 한없이 피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선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일찍 일어나면 아침 시간대에 여유가 생깁니다. 혹시 아슬아슬한 시간까지 자다가 황급히 커피 한 모금을 들이켜고 컵을 싱크대에 내동댕이 친 채 쏜살같이 근처 역으로 달려가는 아침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루의 시작인 아침이 이래서는 그날의 흐름이야 미루어 짐작할 만합니다. 처음부터 시간에 쫓기니 여유라고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방안을 환기시키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창밖 풍경을 보면서 크게 심호흡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벌써 혈류가 좋아져 활력이 넘칩니다.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작은 새의 지저김과 나뭇잎의 변화를 느끼며 감성이 자극되기도 합니다. 느긋하게 식사를 한 다음에 차나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아침의 청량함이 몸과 마음에도 스며듭니다. 동시에 좋아, 오늘 하루도 열심히 라는 의욕이 솟아납니다. 이렇듯 아침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은 학생이나 사회인뿐만 아니라 특히 퇴직 이후 분들이 많이 실천했으면 합니다. 정년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며 삶의 방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이 시기를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일에만 파묻혀 있었던 만큼 금세 마음이 시들고 기력이 쇠하기 십상이니까요.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정년을 넘기면서 단번에 늙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일찍이 한 기업의 용맹한 전사였던 사람이 더없이 가련한 추풍 낙엽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아침에 적당히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거나 때론 뒹굴뒹굴하며 한낮까지 늘어지게 잡니다. 집안에만 틀어박혀 별로 흥미도 없는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보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추풍낙엽 신세인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생활 리듬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불안과 고민, 걱정거리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일에는 정년이 있어도 인생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주어진 삶을 성심껏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 아닐까요? 열쇠는 아침에 있습니다. 현역 시절과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아침을 소중히 하는 의식을 갖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기력도 체력도 넘쳐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팔풍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선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양한 바람이 붑니다. 좋은 바람이 부는가 하면 나쁜 바람이 휘몰아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일일이 그 바람에 마음이 흔들리는 법 없이 어떤 바람이든 즐기자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실적이 동료보다 나을 때는 좋은 바람이 분다고 느끼고, 반대로 동료보다 실적이 떨어질 때는 나쁜 바람이 분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승이나 패가 아닙니다. 그때그때 각각의 바람이 불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어떤 바람이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고 그 상황과 진지하게 마주하는 자세입니다. 진지하게 마주하려면 눈을 바깥쪽의 누군가가 아닌 안쪽의 자기 마음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시선을 바깥에서 안으로 돌려보세요. 승과 패의 그림자가 서서히 옅어져 갈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노동 환경은 유난히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지요. 어찌 보면 변화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재행무상이라는 선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늘 변하여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항상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변화는 기쁘게 받아들이겠지만 나쁜 변화는 받아들이기 힘들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낙담하며 끙끙 앓아봤자 상황이 바뀔 리는 만무하지요. 상황이 바뀌기는커녕 부정적인 기분만 점점 더해질 뿐입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잘 되든 안 되든 처한 상황에서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살아간다면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장소가 있을 뿐이지요. 일일 시호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의 고승이었던 운문선사가 남긴 말로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기쁜 날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숨은 의미는 그 이상이지요. 인생에는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비 오는 날도 있습니다. 온화한 햇살이 몸을 감싸는가 하면 세찬 바람에 몸을 움츠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날이든 우리는 그날이 아니면 겪을 수 없는 더없이 소중한 경험을 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뜻깊은 좋은 날이라는 게 바로 일일시호일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나는 지금 어떠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에 파묻히기보다는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해 보면 어떨까요? 상황이 우리 삶의 방식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다. 누구나 그렇겠지요?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겠다는 도전 정신은 자취를 감추고 안전만 우선하면서 적극성을 잃게 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진중함은 필요하지만 두드리고도 건너지 못한다면 한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실패할 일은 적겠지요. 그러면 다음에는 실패를 알리지 않고 감추려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파산 직전의 일본 항공을 되살린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전하고 있는 동안에는 실패란 없는 법이다. 포기했을 때가 실패이다. 실패를 감추고 도망가려 하지 마세요.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압박감은
더 깊은 고민과 불안을 낳습니다. 실패는 그저 영인 상태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마저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가 바로 실패인 셈이니까요. 모든 일에는 완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물은 바위가 있으면 바위에 맞서지 않고 방향을 조금 틀어 지나쳐 갑니다. 하지만 목표를 벗어나는 일 없이 결국 큰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유연심이라는 선어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상냥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혈기왕성하여 적극적으로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아 의욕을 잃은 채 일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성과를 내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상사의 호된 질책에 씁쓸함을 삼켜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의 움직임은 행동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마음의 진폭이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 폭이 지나치게 크면 골칫거리입니다. 선에는 조신, 조식, 조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각 순서대로 자세를 정돈한다, 호흡을 정돈한다, 마음을 정돈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셋은 삼위일체이므로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즉 호흡을 정돈하려면 자세를 정돈해야 합니다. 자세가 정돈되어야 호흡이 정돈되고 마음도 정돈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무언가 끌어오르는 게 있다면 일단 호흡을 합니다.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여 배에 있는 공기를 전부 토해냅니다. 이때 남김없이 토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들이쉬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공기는 저절로 들어옵니다. 이 단전 호흡을 여러 번 하려면 먼저 등 근육을 쫙 펴고 꼿꼿하게 자세를 정돈해야만 합니다. 구부정하거나 웅크린 자세로는 단전 호흡을 할 수 없습니다. 단전 호흡을 하면 분노 때문에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빠지고 긴장했던 마음도 스르르 풀려 느긋하게 정돈이 됩니다. 그러면 여유를 갖고 상대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타바시 선사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머리까지 올리지 말라. 분노를 배에 모아두면 격심한 감정에 휩싸여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버리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버리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는 중에 배에 있는 분노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3번을 읊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나름대로 비장의 주문을 외워두는 건 어떨까요? 좋아하는 말도 좋고 마음을 치유해주는 문구도 좋습니다. 당신은 좋은 인연을 맺고 있나요? 행여나 나쁜 인연을 맺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과 사람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일단 좋은 인연을 맺으면 그것이 다음의 좋은 인연으로 이어져 더 좋은 인연을 불러들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으면 그 사람의 소개로 또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지요. 그야말로 좋은 인연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혹은 자신을 빛나게 하는 좋은 인맥은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처음부터 나쁜 인연을 맺어버리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악연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지요. 악연의 연쇄성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의 평온함을 흐트리는 사람, 나에게 걱정거리와 불안, 초조를 안기는 사람들도 나쁜 인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들과 함께하면 늘 불편하고 그 만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함께해도 힘이 빠지고 불편해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의 아봉인이라는 선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만남에서 시작되니 타인과 만나는 것과 타인과 만나는 곳, 타인과 만나는 자세를 소중히 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선과 관련이 깊은 다도에는
일기일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상대와 만나고 있는 이 순간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단 한 번뿐인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니 이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그 순간을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는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은 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깊은 만족과 행복을 선사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깨닫기도 하지요. 그러니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기적 같은 인연으로 이어진 사람이라면 그 끈이 더욱 강해지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친구들과 어떤 시간을 만들어 왔나요? 항상 마음이 맞는 관계만 있었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 사귀다 보면 사소한 감정의 어긋남이나 말 실수가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이가 틀어지거나 언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는 친한 친구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툼이 일어났을 때의 대응과 사후 조치입니다. 이를 제대로 못하면 이어진 끈도 싹둑 끊어져 버릴 게 분명합니다. 기적처럼 만나 인연이 생겼는데 잘못된 대응으로 그 인연이 깨져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허물이 있다면 버리기를 두려워 말라.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지만 이를 실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설령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도 왠지 사과하는 건 꺼려집니다. 특히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상대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실제로 좀처럼 사과하지 않고 있다가 관계가 점점 악화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리는 일은 흔하디 흔합니다. 사과의 원칙은 곧바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뭐든 적절한 때가 지나고 나면 실천하기가 어려워지지요. 사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바로 사과해버리면 성가신 일 없이 관계를 회복할 텐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곤란함은 더해만 갑니다. 나와 오랫동안 함께 가야 할 사람이라면, 나에게 소중한 인연이라면 나의 손해를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불평을 털어놓는 것도, 누군가의 불평을 들어주는 것도 때론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불평뿐이라면 곤란하겠지만 불평거리 하나라도 덜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애쓰는 현대인에게 어쩌다 불평을 털어놓는 것은 살아가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불평을 털어놓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고마운 존재는 잘 들어주는 상대입니다. 가끔은 동료의 불평 하나라도 들어주고 때론 자신도 동료에게 불평을 털어놓아 보면 어떨까요? 각자 걱정거리 하나씩 벗어버리면서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인연의 탑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나이 듦에 관하여. 나이를 먹는 게 인생의 연륜을 쌓는 것이라고는 해도 그 연륜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르 최전선에서 물러나 정년을 맞으면 마음에 휑하니 구멍이 뚫린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 결과 종일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며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정년 후 남편의 모습을 빗댄 젖은 낙엽이라는 표현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잎은 시들고 젖으면 어디든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현역 시절과는 달리 기운 없고 초라해져 아내에게 들러붙기만 하는 남편의 모습을 젖은 낙엽에 비유했던 것이지요. 이 얼마나 매정한가요? 앞서 말했듯이 일에는 정년이 있어도 인생에는 정년이 없는 법입니다.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가 아니라 이제 나이 듦의 매력을 보여주자라며 기계 있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나이 든 스스로 모습의 당당함을 느끼고 자기 자신이 먼저 그 매력을 발견해서 마음껏 표출해 보세요. 나의 경험과 성숙함이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은 젊은 사람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풍부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맞이했을 테고 때론 아수라장 같은 곳을 빠져나오기도 했겠지요. 그 하나하나의 경험이 마음을 정돈하고 너그럽게 만들어갑니다. 혈기왕성한 시기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일도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요. 납득하기 어려웠던 사고방식도 이해하며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대한 마음이야말로 경험을 쌓지 않고서는 갖기 어려운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갖출 수 있는 최고의 매력이 아닐까요? 저는 늙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꼭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단정한 차림새도 그중 하나입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라는 이유로 늘 운동복 차림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그 옷이 잠옷을 대신하기도 하고 가까운 편의점에 갈 때는 외출복으로 삼기도 하지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나이를 먹고서도 꼭 가졌으면 하는 것은 유머 감각입니다. 유머는 그 자리를 온화하고 밝게 합니다. 인간관계의 윤활유도 되지요. 대화 속에 유머를 섞으려면 머리가 유연해야만 합니다. 그때그때의 정보에도 밝아야 하고 젊은 감성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 든 사람의 유머에는 보다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칫 나이 때문에 상대방이 경직되거나 만남 자체가 딱딱해질 수 있지만 그럴 때 자연스럽게 유머를 던진다면 굳었던 분위기가 사르르 녹겠지요. 썰렁한 개그가 오히려 모든 것을 망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거침없이 내던져 보세요. 그야말로 젊은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그 속에서 나이듦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